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요. 다들 오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사실 일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뭐 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실 것 같은 뭔가 처세술이랄까, 이제 노련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면 호구가 됩니다.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말 중 하나가, 생각해보면 일단 열심히 해라. 뭐 처음에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 알아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이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금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조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지만 그렇게 조금 따뜻한,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분위기에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관리하고요, 비용을 통제하려고 하고 역할을 고정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태도 자체가 미덕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직장 생활에 대한 생내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열심히의 정의는 회사 마음대로 항상 바뀝니다. 처음에는 맡은 일을 잘하면 이제 열심히고, 조금 지나면 남의 일까지 또 다 쳐줘야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야근까지 필수적으로 해야지 열심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교묘한 것이죠. 점점 기준은 계속 바뀌고요. 이게 뭐 회사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문제는 보상의 기준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인데, 급여나 직급이나 권한은 그대로인데, 뭐 중소기업은 직급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급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죠. 그렇게 요구만 늘어나면서 이때부터 열심이라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착취의 입구가 됩니다. 그렇게 시키는 걸 무조건 하게 되면 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직에서 말을 안 하고 다 해주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편한 자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 괜찮아요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가 되고, 세 번째는 원래 네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은 공식적으로 또 확정이 되지 않아요. 책임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 이게 바로 호구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뭐 일을 더 시켜도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돈을 더 줘야 하는데, 근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시키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도 과도한 성실함이 보상이 아니라 페널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일을 잘할수록 더 바빠지고, 더 지치게 되고, 더 빨리 소모되고, 빨리 번아웃이 옵니다. 내가 안 하면 팀이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인데요. 이 말이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조직이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개인에게는 부담이고 조직에게는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만약에 당신이 하루 쉬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직이 잘못 설계된 것이고, 그 책임을 개인이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바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직원은 불만이 없고 요구가 없고 알아서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직원은 또 승진 후보가 아니라 현 상태에 고정시켜도 되는 자원이 되거나, 적당히 선을 긋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관리를 하는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뭐 재배치를 하고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뭐 직장 상사들이나 관리자들은 이제 너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근을 물려주는 척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순간 기분만 좋아질 뿐이고, 이게 사실은 함정입니다.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너가 없으면 불편해지고, 즉 너를 여기에 계속 묶어두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면 역할이 커지게 되고 보상이 달라지고 권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예스맨으로 다 받아들여서 쳐내는 것보다 뭔가 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만 그렇고 구조가 안 바뀐다면 어쨌거나 그건 칭찬이 아니라 붙잡기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받는 만큼,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회사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뭔가 좀 더 많이 나한테 뭐 일이 몰려온다면 그건 조금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잘 못하면서 거절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잘리겠죠. 뭐 사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게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거든요. 또 거절이 없는 사람을 그걸 할 수 있는 기본값으로 그 사람을 설정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었던 게 그 넘었던 선을 다시 복구시키지 않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위라는 것이고, 그렇게 거절이라는 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거절하면 관계가 망가질 거라고 하지만, 물론 좀 애매하게 거절하면, 좀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거절하면 관계가 당연히 망가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거절이 신뢰를 만들고 애매한 수락이라는 게 불만을 만듭니다. 이건 뭐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요. 물론 정중하게 거절은 해야 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기 일도 잘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잘릴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인원 충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 비용도 크고 해고 절차도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아서 사장이나 뭐 인사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굳이 웬만한 패급 아니면 안 자릅니다. 즉 상식적인 선에서 의견을 냈다고 바로 잘리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동의를 하거든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과로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평가가 또 바뀌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평가라는 것이 노력의 총합이 아니라 상사가 기억하는 몇 장면으로 결정이 되고, 야근의 100번보다 회의 한 번에서의 어떤 인상이나 보고서 한 장의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구조에서 무조건적인 성실함은 효율이 매우 낮은 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사의 인생을 걸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회사가 이익이 나면 뭐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당신을 조정합니다. 개인의 희생이라는 게 이 조직의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대체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핵심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느냐입니다. 시스템화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에 머무는 사람, 뭐 이런 위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치는 크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은 잘하고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은 책임감 있게, 그런데 경계는 명확하게 모든 일을 끌어안는 순간 우리의 역할은 확장되지 않고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불합리한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이 생각이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균형을 만듭니다. 참는 사람은 계속 참아야 하고 참지 않는 사람은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조직은 이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사는 당신이 지쳐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번아웃이 오면 휴식은 개인 책임이고 회복도 개인 몫입니다. 그래서 일은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회사는 충성심이 많은 사람보다 대신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고 선을 아는 직원을 선호하는데 그냥 그 선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선을 지키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선을 넘는 헌신은 오히려 관리 리스크가 되겠죠. 그렇게 결국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데, 의외로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조용히 선을 긋고
할 말은 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이들은 튀지는 않지만 쉽게 소모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과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다른데 회사는 교체 가능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시간은 또 교체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열심히가 아니라 현명하게 일해야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상 구조가 다르고 책임은 개인에게 집중이 되고 보호는 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키는 걸 무조건 하면 성실한 직원이 아니라 편한 직원이 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